실의의 주인공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수차례 임기를 보장해달라, 채우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많은 공격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방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런 장면부터 연출됐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할 마시라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법법이라고 10분은 하기 때문에 황정화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반복 재생한 거 아니에요. 가감 없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과방위 전체회의의 모습,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설전, 이 설전이라기보다는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표현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무려 7번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했더라고요. 최민희와 이진숙의 전쟁인가요? 참 이 과방위의 모습을 보면 참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나쁜 면모들을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과방위인 것 같습니다. 자,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신청이 됐다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 관련된 그런 업종에 관련된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회사에 직정했다는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 장기간 공석이었다가 결국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이제 과방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또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탄핵 심판까지 했다가 결국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참 이쪽 분야에서는 쟁쟁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정면으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를 지키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방통위의 업무에 대한 어떤 이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구조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정면으로 이제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공방을 보면 참 이게 이 아까운 시간에 저렇게 어떤 이 정말 서로 기싸움 이걸로 정말 이 중요한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요.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방송만 이렇게 부각되는데 중요한 통신 정책, 뭐 SKT 관련된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신 정책이라든지 뭐 OTT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지금 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정말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이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이 최민희와 이진숙 두 사람의 어떤 경쟁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숨 막혀서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볼게요.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 생각이 동일하다고 했더니 동의 안 한다. 아니 내가 동의를 물어봤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끼어들지 말라를 7번이나 했고 모욕적으로 말씀하신다. 그 모욕을 자초했다. 최민희 의원 얘기는요, 장현주 변호사님. 방통위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새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건지 어떤 게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일단 방통위가 지금 망가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진수 방통위원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합의제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2인 의결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자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국회에 와서 방통위에 와서 위원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끼어들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반복했어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최민희 의원과 그리고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 간의 저는 좀 대결 양상들이 여러 번 반복된 바는 있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은 저 자리에 과방위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지 개인 의원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조금은 꼿꼿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 앞에 본인이 지금 방통위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를 그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게 얘기했는데 아까 뭐 끼어들지 마세요. 난 말할 권리 있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요. 사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청문회 때부터 시작된 거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자, 이상하다는 게 저는 어떤 여기까지 뜻이죠? 있고요. 저의 뇌구조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떤 저 이상이 마이크 있습니까? 끄세요.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공방 사실 하이라이트만 모아놔도 꽤 많은 영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였죠.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된다 건의했는데 대통령은 즉답하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끼어들지 말라는 신경전 말고도 최민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따라서 물러나면 임기가 맞춰진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새 정부는 새 사람과 하는 게 소신과 맞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저 말의 취지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자부장. 네.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를 두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도 공방이 있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저런 압박이 과연 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의 논쟁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과방위의 저 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권을 행사한 사람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당시 야당에 의해서 이 탄핵이 됐고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다시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마치겠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렇게까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예.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으니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물러나 주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이진숙 위원장과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여당이 바뀌었으니 이제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방통위를 꾸릴 수 있게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 여당의 이 갈등이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 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 부부장 말씀을 좀 덧붙이면 근데 언젠가 누군가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전 정권이든 이번 현 정권이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제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의 경우에는 예. 물론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이 사법부의 독립 또는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 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만 예.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정책의 일관성 또는 이 그 국정 운영 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거나 또는 정책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정부 산하기관 또는 정부 외부 기관의 경우에는 예. 대통령 임기와 또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을 경우에는 이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임기와 이 그 산하 기관 간의 임명권자의 그 뜻을 존중하도록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저 과방위에서 설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실이 아예 방통위를 112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유가 뭐냐? 아니 사무장비를 무단으로 폐기한다. 이게 방통위원회 과천에 있는 방통위원회 보니까 폐기업체 차량에서 몇몇 노트북과 모니터, PC가 실려 나간 모양이에요. 1시간 뒤에 현장 보전 명령 뒤에 경찰이 철수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박성민 비서관님. 네. 방통위 측의 얘기는 이거 3년 주기로 공문과 절차를 갖춰서 오래된 PC를 폐기하는데 문제 소지가 없다고 얘기했고 반면에 최민희 의원은 이거 불법 기록을 지우려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자문서 등이 담긴 PC를 대량으로 폐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어떤 본인의 지금 달라진 상황 때문에 그동안 했던 일들과 관련해서 자료를 폐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을 무단으로 폐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뒤의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보존 명령을 내렸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폐기된 장비는 다행히 없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찰 측에서는 향후 고소고발이 접수될 때에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의 소지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만큼 예. 좀 이유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는 이런 방통위의 행위가 좀 수상쩍고 미심쩍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진숙, 최민희 두 사람의 그 설전이 아직도 저희 그 영상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7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끼어들지 말라. 난 말할 권리 있다. 오늘 과방위 모습이었습니다.